네, 어디전의 기초 이론과 첨단 기술로의 응용. 이번에는 어디전 포스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팅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디전 테스팅 방법은 지금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컨벤셔널하게 측정하는 방법들 제가 보통 여기 리스트를 올려놨는데요. 이런 방법들 외에도 여러분이 그 시편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게 그 테스팅 방법들을 새롭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표준화된 방법들을 이용을 할 때는 보통 랩 테스팅이나 또는 필 테스팅, 테이프 테스팅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필 테스팅과 테이프 테스팅은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 이번 시간에 이 두 가지와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만한 그 접착력 측정 방법 중에서 JKR이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랩쉬어 테스팅입니다. 랩쉬어 테스팅은 여기 오른쪽에 첫 번째 보시는 그림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substrate A와 substrate B 사이에 어디시브 물질인 C를 이렇게 접합을 시켜서 붙여놓고요. 이 두 개의 물질들을 다음 그림에 보시는 방향과 같이 당겨서 그 어디션 포스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 어디시브 물질 중간에 C는 쉬어 포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랩 쉬어 테스팅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판을 만들어서요. 왼쪽 아래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두 가지 이제 인스트롱 같은 장비에다가 이렇게 샘플 두 개를 이렇게 홀드를 시켜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위아래로 당겨줘서 요 당겨지는 거리, 즉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따라서 측정되는 포스를 측정해서 커브를 얻게 됩니다. 거기서 보통 X축은 이제 그 substrate A, B가 서로 당겨지는 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측정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측정하는 걸 보통 이제 샘플을 만들면 싱글랩 조인트 슈어 테스팅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샘플을 이렇게 substrate A와 substrate B, substrate B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서 어디시브 물질 C를 다음과 같이 깔게 되면 이거를 더블랩 조인트 슈어 테스팅이라고 하고 또 다른 방법들도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 필 테스팅은 아래 보고 계신 이렇게 세 개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substrate A 위에 어디시브 물질이 C를 다음과 같이 붙여서 이거를 슬슬 잡아당기는데요. 이 당기는 앵글이 90도가 되면 90도 필 테스트라고 하고요. 즉 substrate는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당기는 힘은 이렇게 되면 그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90도 필 테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 substrate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180도 방향으로 그 어디시브 물질을 당기게 되면 그거를 180도 필 테스트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보통 90도 필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180도로 하면 이 샘플을 잡는 클램프와 서브스트레이트를 잡는데 좀 기계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90도 형태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낮거나 높은 각도들은 보통 유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90도를 많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90도 필 테스팅 하는 형태는 보시면은 서브스트레이트 여기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기는 방향을 90도로 한 서브스트레이트 어디시브 물질 C를 다음과 같이 해서 당겨서 점점 당겨가면서 이 테이프의 끝부분이 진행되는 거리에 따라서 거리를 X라고 두면요. 거기에 따라 측정되는 힘, 포스를 측정해서 필 테스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JKR 익스페리먼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추후에 뒷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랩쉬어와 필 테스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쉬어 테스트를 보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스트론 장비에서 두 개의 substrate A와 substrate B를 잡고요. 이 중간 부분에 이제 어디시브 물질 C가 발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substrate를 당기면서 요 위아래 방향으로 당기는데요. 당기면서 그 거리 변화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지점을 정해놓고 그 두 지점의 거리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익스텐소미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X축으로 측정하고 그러면서 같이 force를 측정하는데요. 이거 측정하는 거를 한번 밑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실 수 있을 바와 같이 여기 이 지금 오른쪽에 X축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있는데요. X축이 멀어지는 거리고요. Y축이 force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당겼기 때문에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네, 영상이 이제 force가 끝난 걸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필 테스트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깃판 위에 이제 그 어디시브 물질을 다음과 같이 당깁니다. 어디시브 물질만 잡고 당기면 그 필 테스트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테이프라는 물질 위에 어디전 물질을 발라서 당기면 이걸 테이프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 테스트와 테이프 테스트는 사실 거의 유사해서 보통은 필 테스트라고 가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깃판 위에 잡아서 당겨서 실험을 해보면요. 이제 뭐 예들을 보여주면 이런 거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당겨지는 이 거리를 디스턴스라고 하고요. 디스턴스가 멀어짐에 따라서 이 테이프를 떼기 위해서 드는 힘, 그걸 필링 포스라고 해서 필링 포스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서브스트레이트 2개를 준비를 해서요. 서브스트레이트 2개에서 이제 아무래도 필링 포스가 많이 측정되는 샘플이 이제 어디전 포스가 크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커브를 가진 샘플이 어디전 포스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필 테스트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90도 필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샘플이 X축으로 진행을 하면서 네, 어디전 물질이 이제 테이프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측정되는 포스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실 수 없죠. 네, 이런 예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필링 테스트를 할 때 조금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어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걸 스틱 앤 슬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끔 여러분 그 집에 있는 테이프가 뭐 발라져서 뗄 때 부드럽게 떼지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돼서 득득득득득득득 이렇게 떼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떼졌다가 안 떼졌다가 떼졌다 안 떼졌다가 이렇게 진행 멈춤, 진행 멈춤, 진행 멈춤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필링을 보통 unsteady 필링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현상으로 이걸 스틱 앤 슬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틱 앤 슬립 현상이 벌어지면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그때 측정되는 힘이요. 부드럽게 넘어갈 때는 힘이 적게 느껴졌다가 또 갑자기 붙었을 때는 또 힘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힘에 우리가 느끼는 그 필링 포스가 이제 오실레이션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unsteady 필링도 있고 unsteady 필링을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학자들이 많이 관측을 해서 야 그러면 unsteady 필링은 뭐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색을 해보니 뭐 테이프의 위스라든지 아니면 뭐 필링 암의 길이라든지 필링 앵글, 뭐 필 벨로시티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영스 모듈러스, thickness, length of film이라고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에 대한 이제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를 보자면 이제 속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밑에 왼쪽 아래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이제 PDMS라고 하는 이제 실리콘 기반 고무 위에 이제 스카치 테이프 같은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여서 그 스카치 테이프를 90도로 180도 필링 테스트를 하는데요. 180도 필링을 하면서 필링할 때 그 필링되는 속도에 따라서 실험을 해보니 Y축은 force고 X축은 디스턴스인데요. 속도를 점점 조절을 해보니 속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가 당겼을 때는 이 힘이 오실레이션을 가진 즉 스틱 앤 슬립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스틱 앤 슬립 현상이 점점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거 필링하는 속도도 매우 속도가 빨라질수록 unsteady 필링이 심해진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연구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이 스틱 슬립 현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필링을 하면서 나오는 그 경계면 부분에다가 초고속 카메라 같은 것을 둬서 실제 그 힘이 오실레이션을 할 때 각 지점들마다 초고속 카메라로 측정한 이미지, 테이프의 이미지가 어떤가를 영상과 함께 동기화해서 분석함으로써 그 테이프의 필링, 그 어디전 메커니즘을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려는 시도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에서 보신 두 가지, 그러니까 필링 테스트와 그 다음에 네, 렉시오 테스트 같은 경우들은 이제 어디전 물질이 매우 강하게 서브스트레이트에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붙어서 재료를 땡기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말고도 그냥 그리고 아주 면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컨택들 말고 이제 non-conformal 컨택으로 하는 테스트들도 있습니다. 즉 어디전 물질이 너무 단단하게 안 붙어 우리가 어디전 포스라는 게 단순하게 항상 접착제를 발랐을 때만 접착력을 측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개코 도마뱀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벽 표면에 아주 간단하게 붙어 있다가 또 쉽게 벽을 떼지게 됩니다. 그거는 스파이더맨 발바닥이든지 개코 도마뱀 발바닥에 무슨 본드를 발라놓은 게 어디시브 물질을 바른 게 아니에요. 바른 게 아닌 거에 불구하고 잘 붙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붙게 하는 어디전 폴스도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런 힘들을 측정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랩쉬어 테스트라든지 또는 필링 테스트들이 측정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힘을 줘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Non-Conformal Contact Test입니다. Non-Conformal Contact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은데요. 이렇게 보이는 두 개의 표면, 두 개의 재료 A와 B라는 재료 두 개가 구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두 재료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면과 면이 만나는 것이 아니죠. 점과 점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컨택을 보통 non-conformal 컨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택 에어리아가 매우 작죠. 네, 매우 작은 컨택 면적인데 이 면적 상에서 컨택 메커니즘이 어떻게 분석되는가를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고 다양한 모델들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은 글들이 써져 있는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따로 안 하겠고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고 가장 많이 이상 주목을 받았던 모델이 맨 처음에 헐츠라는 사람이 모델을 처음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 가장 많이 채용되고 많이 이용하는 것이 존슨 캔들 로버트라고 해서 JKR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헐츠 모델과 JKR 모델을 설명을 드리고요. JKR 모델이 조금 더 실제 샘플들과 훨씬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런데 헐츠 모델을 설명을 하는 것은 JKR 모델이 헐츠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모디파이가 돼서 만들어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헐츠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JKR 모델을 설명드리고 그다음 JKR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접착력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아까 non-conformal contact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헐츠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으로 가정을 했냐면요. 이제 서로 그 강한 인터랙션이면 서로 당기는 힘이 없는 그냥 아주 단단한 공 두 개가 만난다고 가정을 하고 붙었어요. 그럼 여기 이제 9A와 9B가 즉 유리공 같은 걸 하면 되겠죠. 그 유리공 같은 거 두 개가 간단히 붙었다고 생각하고 모델을 세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라스틱 스피어고 그 일라스틱 스피어 사이에서는 서로 인터랙션은 없다라고 가정했죠. 근데 하지만 이건 사실 접착력과 별로 관련이 없죠. 네, 아주 일라스틱한 재료지만은 서로 당기는 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즉 어디전에 대해서 생각 안 했습니다. 이 모델은. 그냥 헐츠가 생각, 그냥 공 두 개가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non-conformal 카테고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전 고려한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JKR, 존슨 캔들 로버트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두 물질이 AB 물질 서로 많이 당기는 힘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접촉 면적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 경계면이 조금 더 많이 달라붙지 않을까?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서로 간의 인터랙션을 위해서 붙는 면적이 더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쇼트 레인지 상에서 서로 당기는 뭐 반데어발스 볼스라든지 뭐 하이드로젠 본딩이라는 그런 힘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걸 상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상상했을 때 나오는 모델이 바로 JKR 모델입니다. 그 요거랑 비슷한 모델로 이제 브래들리 모델도 있고 뭐 DMT 모델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DM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JKR 모델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JKR 모델에서 요 한쪽 면을 구형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플레인으로 생각을 하고 모델을 세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JKR 모델에서 파생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어디전이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 JKR 모델이에요. 헐츠 모델은 어디전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JKR 모델 어디전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 우리가 어디전 포스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수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JKR 모델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발점은 헐츠 모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헐츠 모델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두 개의 구가 있습니다. 두 개의 구 A가 있고요. 구 B가 있습니다. 두 개의 구가 서로 접합을 했을 때 상황은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합을 심하게 하면 아까 일라스틱 볼이라고 했죠. 고무공 같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면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공을 이건 옆에서 쳐다본 거고요. 실제로 공 두 개를 쫙 눌러서 붙인 다음에 위에서 쳐다보면 이 접촉 면적은 아마 동그랗게 이렇게 원으로 보일 거예요. 그럼 그 원에 반지름 A가 있겠죠? 네, 그 반지름 A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만한 A라는 면적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무공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 눌러주는 힘을 측정이 될 겁니다. 그 측정되는 힘을 우리가 보통 P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헐츠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지닙니다. 그 접촉되는 원의 반지름 A라고 잡았을 때 A 3승은 여기 우리가 그 A라는 면적을 만들기 위해서 들었던 힘, 그 P에 비례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R과 K라는 파라미터는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R은 레디어스, 스피어의 레디어스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K는 두 개의 공, 매질 A, 다르게 하면 1번이겠죠? 1번과 2번 매질의 네, 여러 가지 뭐 뽀아정 레이쇼라든지 아니면 일라스틱 모듈러스로 관련된 즉 재료와 관련된 파라미터입니다. 즉 R은 지오메트리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K는 머티리얼과 관련된 거여서 이미 재료를 실험 세팅을 해놓은 상태부터 이 값은 고정입니다. 즉 고정 컨스탄트고요. 이것도 컨스탄트입니다. 즉 기본적인 수식의 관계는 A 3승은 P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P, 즉 누르는 힘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A, 반지름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측정한 값들을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피팅을 해보면 우리는 R과 K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뭐 R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R은 이미 알고 있어 입력을 했으니까 K라는 값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질에 만약에 뭐 포화성 레시오를 모른다 라고 하면은 이 K 값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헐츠 모델은 어디전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JKR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JKR 모델에서는 두 물질에서 당기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파선의 형태를 보시면은 재료 1번과 재료 2번이 이런 파선 형태로 붙어 있어서 반경 A0를 만든 것이 이게 헐츠 모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두 물질이 이 경계에서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서로 당겨가지고 쭉 달라붙어서 이런 경계를 만들어내겠죠? 그 경계의 반경을 A1이라고 하면은 A0는 헐츠 모델이고 JKR 모델은 요거 A1이 돼요. 즉 헐츠 모델에 따른 반경보다 JKR에 따른 모델에서 더 높은 반경이 나오죠. 같은 힘에서요. 네. 그래서 같은 힘 상황에서 A 서브 0가 나오는 요거는 헐츠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기 A 서브 1이 나오는 것은 JKR 모델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델 관계에서 이제 헐츠가 이제 JKR, 존슨 캔달 로버트가 이제 수식을 세워봤어요. 그래서 모델식을 세워보니 기본적으로 접합을 했을 때 드는 모든 에너지는 이제 그 고무공이 가지고 있는 게 일라스틱 에너지가 있잖아요. 일라스틱 에너지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메카니컬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서로 당기는 그 접착력이 있죠. 어디전. 그건 서피스 에너지랑 관련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전과 관련된다. 이 두 부분은 원래 헐츠 모델에 있던 형태이다. 즉, 이 부분이 JKR에서 추가가 된 거예요. 헐츠 모델에선 A와 반경 A와 P에 관한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JKR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표현이 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P, 즉 누르는 힘과 그 다음에 접합한 원의 반경 A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자, 요 식이 JKR 모델 식이고요.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해서 뭐를 구할 거냐면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어디전을 생각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뭘 알고 싶다? 어디전 force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work of 어디전. 이게 얼마인지 우리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 파라미터 우리는 W라고 표현합니다. 즉 JKR 모델에서 보시면 여기 W 파트가 어디전과 관련된 힘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재료 두 개 사이에 어디전 포스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겠죠? 0, 0이 돼요. 그럼 이 파라미터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사라지면 요 P만 남게 되죠.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고 계신 오른쪽 위에 보고 계신 헐츠 모델과 식이 똑같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가 이제 헐츠 모델은 어디전을 생각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헐츠 모델에서부터 파생된 형태가 JKR 모델입니다. 그럼 측정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요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이거 측정했죠? 매저 P 측정했죠? 그 다음에 P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 W는 모른다고 했죠? R은 봅시다. 아까 radius라고 했잖아요. 이건 알죠? K 아까 뭐였죠? 스프링 컨스탄트라고 해서 재료를 알면은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재료를 모른다고 칩시다. 모르는 재료라고 하면 스프링 컨스탄트도 모르겠죠, 그죠? 네, 이것도 모릅니다. K는 모른다고 하죠. 모르는 재료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재료 갖고 실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른다고 칠게요. 하지만 우리가 반경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몰라요. 그리고 P는 매저하고요. W 몰라요. R은 알죠. 반경이니까. 알고요. R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측정한 파라미터가 이런 수식을 따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면은 요걸 피팅을 해서 수학적 피팅을 통해서 요 K와 W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요 수식에서 A랑 P를 피팅을 하고 그걸 통해서 K랑 W를 알아냅니다. 좀 더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JKR 실험은 어떻게 하느냐? 실험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랩슈어 테스트라든지 필링 테스트에 비해서 훨씬 그 실험이 조금 더 좀 작은 형태로, 좀 작은 형태에서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조금 작은 형태로 실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어떠냐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구조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샘플 1번과 샘플 2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샘플 2번 중에 하나는 이렇게 동그란 방구 형태로 준비를 해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어디저 폴스 측정하고 싶은 샘플 두 개를 준비를 하겠죠. 그 중에 한 녀석은 이렇게 반구 형태로 준비를 합니다. 반구 형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요 두 물질을 이제 갖다 붙여서 접합을 시키는 거예요. 접합을 시키면서 우리는 일렉트로 밸런스를 통해서 force, 이제 앞에서 수식을 보면 P라는 걸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접합되는 면적 부분을 이제 우리 샘플이 만약에 이 렌즈가 투명하다면 현미경을 통해서 위에서 쳐다봄으로써 이 접합되는 반경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측정한다? 반경 A를 측정한다. 요 두 개 측정하는 실험이 기본적으로 JKR 실험입니다. 즉 A랑 P를 측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험된 장비가 세팅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이제 밸런스가 있죠. 밸런스에서 이제 force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고 계신 요 부분이 이제 JKR 렌즈가 있습니다. JKR 렌즈가 이제 substrate 위에 여기가 substrate가 있고요. substrate 위에 이제 접합을 시켜서 이제 여기 현미경을 통해서 네, 현미경을 통해서 CCD 카메라로 들어와서 접촉되는 반경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위에 보셨던 그 헤미스피어, 그러니까 반구 렌즈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보통은 이제 투명한 재료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현미경을 아무래도 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폴리다이메틸 실록세인 같은 PDMS라고 하는 재료를 이용을 해서 걔를 이렇게 렌즈를 만듭니다. 렌즈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방울을 드랍을 시키고요. 그 드랍 시킨 재료를 가만히 굳혀버리면 보시는 바와 같은 이쁜 렌즈를 만들 수 있고 이 렌즈를 이용해서 접착력을 측정합니다.
실제로 이 재료를 위에서 현미경을 쳐다보면은 만약에 접촉됐을 때 이렇게 반경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스텝 모터를 이용해서 조금씩 그 렌즈를 점점 가깝게 보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가깝게 보내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Y축이. 그리고 가깝게 보내고 잠깐 멈췄다가 스테블라이즈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잠깐 보냈다가 스테블라이즈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천천히 실험을 합니다. 요 지금 전체 스텝이 가는 경우를 보면 매우 느린 시간 동안 천천히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수식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뭘 측정한다? 시간에 따라서 force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contact radius를 측정을 해서 시간에 맞추어 동기화를 시켜서 우리는 A3승과 P라는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Y축 A3승을 잡고요. X축 P를 잡으면은 그 관계는 JKR 모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R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P는 측정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2파라미터 피팅을 하게 되면은 피팅을 통해서 우리는 K랑 W.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어디전 폴스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워커 오브 어디전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럼 접촉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구한 실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실험, 아래쪽에 보신 실험은 어떻게 한 것이냐면요. 아래쪽에 PDMS라고 하는 기판을 준비하고요. 그 위에 똑같은 PDMS를 접합을 시켜서 접합을 시켰을 때 워크 오브 어디전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가까이 보내면서 커브를 찍어본 결과 힘과 A3승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2파라미터 피팅을 했을 때 측정된 워크 오브 어디전은 약 41.4 밀리줄 퍼 미터 스퀘어가 됐어요. 이 값이 생각보다 미저너블한 게, 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재료가 두 개 붙어 있어요. 같은 재료가 붙었다가 떨어지는 건 제가 뭐라고 했죠? 워크 오브 어디전이 아니라 워크 오브 코이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 오브 코이전은 보통 어떻게 표현된다? 2 감마로 표현된다 했어요. 이 감마는 그 재료의 표면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택 앵글을 통해서 그 PDMS라는 재료의 컨택 앵글 측정을 해보면요. 대략 22mJ per 미터 스퀘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예상을 해본 워크 오브 코이즈는 2배를 해야 되니까 워크 오브 코이즈는 44가 나올 거예요. 근데 JKR 실험 방법을 해보면 41.4로 거의 근사하게 유사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JKR 측정 방법이 생각보다 유효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런 거를 이제 요런 JKR 시험 세팅을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요 실험의 경우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실록세인 샘들을 처리를 해서 그 표면 말단계를 다음과 같이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그 표면의 서피스 에너지가 이렇게 달라져요. 아까 제가 어디전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표면의 표면 에너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위에 재료들이 붙으려고 하는 웨팅에 대한 성격이 강해져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디전 포스가 커지겠죠. 그럼 우리 예상으로는 아마 43.8이 아마 어떤 물질이 붙었을 때 어디전 포스가 아마 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실험을 같이 했습니다. 왜 JKR 실험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접합하는 물질은 PDMS 위에 이제 ITO가 코팅된 렌즈를 접합시켰다 뗐다 하는 실험을 했고요. 하나는 AFM 팁에다가 Atomic Force Microscope 원자 현미경 팁에다가 ITO를 코팅해서 실제 원자력 수준에서 그 힘이 접합되는 정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같이 비교한 결과를 여기다가 보여드리면 우선 JKR 실험 결과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JKR 실험을 해본 결과 A 삼성과 P에 대해서 피팅을 하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2파라미터 피팅을 했을 때 측정되는 워크 오브 어디전을 보면은 NH2가 여기 26.6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해서 가장 높은 값이 되는 것을 CL 값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 4개의 재료 중에서 가장 CL 값이 조금 더 높은 접착력이 나오는 걸 이렇게 직접 워크 오브 어디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접합을 시켰을 때 그러면은 지금 실험의 경우는 어떠냐면 이 표면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간단하게 가까이 붙이는, 즉 이제 서로 어트랙션, 그러니까 가까이 접합시키면서 생긴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 실제 접착력이라는 건 어떤 거죠? 어떤 걸 붙였다가 떼낼 때 측정되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JKR 실험을 해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물질을 점점 가까이 붙인, 즉 로딩을 하게 되면 측정되는 커브가 여기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샘플 붙이고 난 다음 실제 떼보려고 하면 떼낼 때 힘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언로딩을 할 때 실제 측정되는 힘이 더 많이 나와서 로딩과 언로딩의 상황이 매우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어디전 히스테리시스라고 하고, 언로딩의 경우는 우리가 G라고 얘기해서 G 값이 실제 우리가 떼낼 때 측정되는 워크 오브 어디전이기 때문에 이 값이 조금 더 effective 어디전 에너지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붙일 때의 W를 측정하고 떼낼 때 G를 측정해서 그 차이를 우리는 어디전 히스테리시스라고 하고요. 네, G값도 마찬가지로 A 함수과 P로 피팅을 해서 여기 W 파라미터로부터 똑같이 G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라미터의 히스테리시스가 심하다. 그럼 그 심한 이유는 뭐냐? 그 심한 이유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경우는 어떠냐면 이 어디전 물질이 떼지면서 이렇게 디포메이션 한다. 우리가 이거 테이프 같은 거 떼면 뭐 끈끈한 거 떼다 보면 액체 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떼다 보면은 떼는데 끝자락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떼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테이프 재료를 떼낼 때 우리가 이 테이프 떼는 에너지가, 테이프를 떼려고 하면 우리 힘과 에너지가 순수하게 재료를 떼는 거에만 들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그 어디전 물질이 쭉 늘어나면서 피자처럼 늘어나면서 변형하는 데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가 소모되게 되면은 반드시 GW 히스테리시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G는 W 플러스 파이로 표현이 되는데 이 파라미터가 뭐라고 관련된 거다? 재료가 얼마나 잘 늘어나냐 안 줄어드냐, 끈끈하게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얼만큼 디포메이션을 많이 하냐 안 하냐와 관련된 파라미터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JKR 실험이었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이 JKR 실험이 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개코도마에 대한 소개로부터 이제 최근의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